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라만 증폭기, 그리고 증폭기, 증폭기죠. 광 증폭기. 제가 광 케이블이 광 섬유가 그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손실 특성과 분산 특성이 있다고 했죠. 손실과 분산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시리얼을 하고 장거리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증폭기를 두는 거죠. 오늘 증폭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솔리스톤 광 전송 시스템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만 증폭기 하면 나오는 게 또 EDFA라는 게 나와요. 이비디엄 도프드 파이버 앰플리파이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증폭기가 왜 필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증폭기 광전송을 이제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인데, 손실이라든지 분산, 감쇄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증폭해서 원래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광중계기와 광증폭기 같은 게 있고요. 주로 EDFA라고 해서 이비디엄 도프드 파이버 앰플리파이버나 EDWA라고 해서 이비디엄 도프드 웨이브가이드 앰플리파이어, 또는 뭐 TDFA, 뭐 PDFA,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요. 이거와 라만 증폭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 증폭기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 증폭기 이제 구성을 한번 보면요, 크게 박스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이제 광 증폭기가 있는 거고요. 광 증폭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전기 신호를 레이저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는 거고, 얘를 여기에 송신이 되는 거죠. 수신 쪽에서는 포토닉 다이오드를 통해서 다시 여기 전기 신호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요 사이에 광을 증폭시키는데, 광 증폭하는 게 무엇이 있냐, 요소가. 신호가 오면은 신호가 다시 이렇게 증폭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증폭해서 온 거를 다시 못 나가게, 그러니까 단방향으로만 동작하게 광 아이솔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역방향으로 해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 아이솔레이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펌핑 레이저를 통해서 980 나노나 1480 나노미터로 해서 펌핑을 해서 광을 올려줘서 쏘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주요 내역을 보면요, 아까 EDFA가 있다 그랬잖아요. EDF가 이비디엄, EBRI, ER, BIU에 이비디엄 도프드 파이버, 예, EDF를 이용해서 C밴드나 L밴드, 전에 O, E, 드, 실, 레, 유, 이거 앞에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O, E, 드, 실, 레, 유에서 C밴드나 L밴드 대역에서 고이득인 20dB에서 30dB의 그 고이득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자봉 특성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작을 한번 보시면요, 1550 나노미터로 이제 신호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신호 입력이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아이솔레이터에서 광신호의 반사를 막아주죠. 왜냐면 뒤로 반사되면은 더 안 좋은 신호가 저기 파형이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플러, 광커플러의 입력 신호와 펌핑
신호를 결합시켜요. 결합시키고 이비전 이온이 980 나노미터나 1480 나노미터에서 펌핑광을 흡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여기시켜요. 여기시켜서 980 나노미터의 저자부 특성, 980은 저자부 특성이고 1480 나노미터는 고출력 특성을 여기서 얘를 증폭해서 보내는 게 EDFA 원리예요. EDFA. 여기가 이제 EDFA도 되겠네. EDFA. 이것에 비해서 라만은 뭐냐? 라만 증폭기가 또 별도로 나오죠. 라만. 센터 잡혔나 보고요. 라만만 물어보거나 EDFA랑 라만을 물어보거나 뭐 같이 물어보거나 뭐 그런데요. 수신한 거를 다시 여기 증폭해서 다시 또 여기 송신하기 위한 거죠. 송신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디먹스가 있고 떨어지는 거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뭐 먹스가 있다고 보면요. 라만 증폭기는 여기서 915 나노미터 레이저. 아까 EDFA는 900 그랬죠? 980에서 1480 나노미터 레이저로 펌핑 시키는 거고, 라만 증폭기는 이제 915 레이저를 쓰는데 주로 이제 그 증폭하는 범위가 좀 커요. 1100 나노미터에서 1700 나노미터 대역까지 증폭을 해줘요. 그래서 오이 드실 레이어에서 1260이잖아요. 이게 1675인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 1550의 전후에서 WM 대역을 전체적으로 다 증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증폭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1310 나노나 1550 나노미터 대역을 하나의 증폭기로 증폭이 가능하다. 이게 큰 특성입니다. 증폭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광 이득을 얻기 위해서 SRS Simulated 라만 스케팅을 유도해서 이게 산란이잖아요. 라만 산란을 이용해요. 라만 산란 특성을 이용해서 대용량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게 라만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전반에 걸쳐서 증폭이 가능하고 약 20에서 80km까지 증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EDFA가 얘기했고 라만을 얘기했어요. 게인이 얘는 한 40dB 정도가 이제 게인을 얻어요. 40dB 이상. 얘는 라만은 25dB 정도가 이제 게인 이득을 얻고, 주로 파장 범위가 얘는 1530에서 1560 정도의 1550 그 전후 그 범위라고 보면 돼요. 1550 나노미터. 근데 얘는 1280, 그러니까 1100이라고 봐도 되고 1200 정도로 봐도 되네요. 1200 나노미터에서 1700 대역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C밴드부터 오이드 실내 U밴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앰프. 펌핑 파워에 대해서 보면 얘는 한 52dB 정도의 게인을 갖고 dB를 하고, 얘는 한 30dB 정도로 이제 올리고, 사이즈는 얘가 좀 다소 큰 편이고 얘가 좀 중간 편이에요. 크기가. 비용은 EDFA가 가장 중간형이고 상대적으로 라만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라만 증폭기 이제 종류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크게 이제 순방향 라면 증폭기가 있고, 여기도 역방향 라면 증폭기가 있어요. 이 앞에까지만 정리해도 되고, 여기는 라면 증폭기 이제 종류까지 들어가면은 광신 후에 펌핑광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제 증폭하는 거고, 역방향 증폭기에서 역방향.
그 광신의 펌핑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증폭을 해요. 어떻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라마 증폭기를 이제 응용한 게 울트라 롱홀은 이제 장거리 전송하는 거죠. 초장거리 전송에서 무중계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라마 증폭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요런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50 나노, 여기 1550 앞뒤, 1510에서 1570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EDFA 증폭을 하는 부분이라고 치면, 라만 증폭은 좀 범위가 넓다 그랬죠. 1100이나 1200, 1100으로 봐도 되고 1200에서 1700 나노미터 대역까지 다 증폭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증폭 효율이 되게 우수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뭐 WDM이나 그쪽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라만 증폭기를 또 이용한 게 뭐냐면은 FRL에서 파이버 라만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라만 증폭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썸이 되는데, 썸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썸이 돼서 이렇게 얘가 다 펌핑 레이저 915 나노미터에서 각각 다 펌핑 시켜줘요. 각각 펌핑한 것을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갈 때 모아서 펌핑으로 나가는 거예요. 펌핑 광원을 여러 개 사용해요. 여러 개. 그게 이제 FR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1455 나노미터로 만들어서 얘를 보내는 건데, 거리는 약 100km 이상이 전송이 가능한 거고, 얘도 1100 나노미터에서 1700 나노미터에서 라만 증폭기에 원래 그 이점을 그대로 갖고 와요. 이게 이제 파이버 라만 증폭기고, 라만을 여러 개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에 참조로 뭐 책들에 나오는 게 SOEA에서 세미컨덕터 옵티카 앰플리파이어, 세미컨덕터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신호 입력 되는 부분이고, 이제 출력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위아래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줘서 핀 다이오드의 그 공핍증, 핀 다이오드의 공핍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증폭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해요. 예. 이거 위에 언급이 안 된 게 이제 솔리톤 광전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솔리톤 광전송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EDFA 쪽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송신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송신기가 있는데, 중간에 증폭을 하기 위해서 EDFA가 여러 개 들어가죠, 이게. 근데 여기에 EDFA, EDFA가 들어가는데, 요 그 EDFA 각각 들어간 케이블 사이에 DSF 케이블을 넣어요. DSF 케이블. 디스퍼전 시프트 파이버 케이블. 분선 특성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시 빛의 강도에 따라서 이 굴절률이 변하거든요. 굴절률이 이게 변하는데, 또는 이제 그 속도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역이용해서 분산을 줄이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솔리톤 광전송은 장거리 전송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장거리 고속 전송하기 위해서 중간에 EDFA 그 앞서 말씀은 이미디엄 너피드 파이버 앰플리파이버랑 DSF 케이블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점은 분산이 없어요. 이거 사용하면. 그다음에 펄스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초고속 장거리 전송이 가능해요. 초고속 장거리 전송. 특히 1550 나노미터 대역에서 WDM에 대한 그 복수 채널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럼 단점은 뭐냐?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얘는 이제 고출력 광원이 필요해요. 출력이 센 광원이 필요하고, 수동, 증폭, 소자가 별도로 있어야 돼서 부가잡음 옆에
이런 부가 잡음, 원신호에 부가되는 이런 잡음들이 이런 애들이 이제 증폭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증폭해서 나중에 다 채널화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서퍼레이션이라든지 필터링 기술로 이렇게 잘라서 써야 될 것입니다. 이거 위에 사이드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음파가 있고, 예, 레디오파가 있고, 여기 초음파가 있고, 여기 적외선이 있고, 여기 자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시광선이 있는 거예요. 가시광선. 그래서 여기가 빨주노초 파란 보가 돼서 여기가 자외선이 되고, 빨강 옆에 있어 이게 적외선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파수가 낮은 거고, 주파수 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은 거고, 파장이 높은 거고, 파장이 낮은 거고, 이걸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파수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시광선 왼쪽에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 오른쪽에 자외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저기 오이 드실래요에서 윈도우 4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1610이 이쪽으로 가면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얘가 높잖아요. 그래서 1610 나노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1550이 여기 있는 거고 1310이 여기 있는 거고 850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윈도우, 세 번째 윈도우, 이게 두 번째 윈도우, 이 첫 번째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혼동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파수 기준으로 보냐, 파장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보는 게 약간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그 광증폭기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했었고요. 예, 원리는 그 오이오 변환 없이 증폭, 직접 증폭을 하기 위함이죠. 또는 이게 오이오 변환을 해서 증폭할 수도 있어요. 오이오 꼭 변환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증폭기마다 이건 약간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 증폭이 필요 이유는 앞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손실과 분산이 장거리 진행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신호를 재생하기 위해서 광 증폭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제 EDFA 증폭기가 있고 이제 라마 증폭기가 있는데요. EDFA부터 보면은 주로 이제 파장대가 1530에서 1570의 C나 L밴드 영역이고요. 펌핑 강으로 인한 유도 방출을 고성능으로 저자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80나노미터나 1480나노미터의 그 펌핑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이 증폭되는 거고요. 그래서 EDFA는 이비디엄 도피드 파이버 엄플리파이어의 약자고, 그 구성은 아이솔레이서, 커플러, 펌핑 레이저, 이비디엄 도피드 파이어, 그래서 펌핑 레이저고요. 아이솔레이션은 광 신호를 반사되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커플러는 광 신호와 펌핑 신호 간에 이제 결합시켜주는 거죠. 결합시켜주는 거고, 지우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펌핑 레이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대가 980이랑 1480대 이비점을 이제 이용시키는 그 원리가 되는 거고요. 라마는 그 증폭 범위가 기존의 EDFA보다 상당히 넓어서 전체 그 대역을 다 증폭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00부터 1700까지의 그 파장 대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증폭기로 전체 증폭이 가능하고요. 대용량 장거리 전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SRS에서 라만 산란 특성이라고 하는데 히스트밀러스 라만 스캐팅 효과를 이용한 라만 산란 특성으로 해서 전송을 하는 거고, 전송 섬유 자체에 대해서 신호 증폭을 합니다. 구성은 FPG라고 해서 파이버 매지즈 게이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소네이터라는 공진기가 있고 EDF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펌핑 레이저는 여기는 915나노미터예요. 그 앞에 980에서 1480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1000 빼기 20, 1500 빼기 20 하면은 980과 1480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마는 그거에 대비해서 915나노미터에서 그 펌핑 레이저를 증폭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모든 공간 밴드
모든 전 구간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EDFA랑 비교해서 개인, 파장대역, 펌핑 파워, 사이즈 등에서 앞에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첨부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역이 EDFA보다 라만이 더 넓다는 거고, 그 대신 라만이 더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그 대신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종류는 순방향, 역방향, FRA 등이 있고요. 순방향 라만은 광신호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거고, 역방향은 광신호와 반대 방향. FRA는 또 별도의 그 라만 증폭기를 모은 거죠. 파이버 라만 앰플리파이버가 돼서 펌핑 광원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100km 이상의 장거리 전송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위에 SOA에서 세미컨덕터 옵티컬 앰플리파이어, 핀 다이오드 공피층을 이용한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 솔리스톤 광 전송이라고 해서 EDFA랑 DSF 케이블을 번갈아 가면서 연결해서 장거리 고속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분산이 없어지고 펄스 간격을 줄이고 복수 채널을 줄일 수 있는데, 단점은 고출력 광원이 필요하고 수동 증폭 소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필터링 기술로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 잡음이 계속 증폭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필터링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